모든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은 임상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이 동영상은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임상 실습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상 실습을 위한 기본 지식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 실습을 나가기 전에 학생들이 임상 실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것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마다 임상 실습 시간은 좀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200시간 또는 300시간 정도를 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1000시간 이상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800시간이든 1000시간이든 그닥 임상 실습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WCPT에서 공고하는 임상 실습 시간이 1000시간에서 1500시간인 것을 감안해 보면 적게 임상 실습하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외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은 적어도 800시간에서 1000시간 정도의 임상 실습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상 실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물리치료 기본 테크닉에 대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우게 되고 각 과목 안에서 치료 테크닉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수업을 통해서 치료 테크닉을 배운다라고 해도 우리가 물리치료 테크닉을 잘 구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판결을 하기 어려운 거랑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거를 설명하는 거지,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으로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가르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상 실습을 통해서 물리치료사들이 구사하고 있는 치료 테크닉을 바라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겠지만, 물론 실습을 통해서 치료 테크닉을 잘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실습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물리치료 테크닉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서 학생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매우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치료 테크닉을 잘 구사하기 위해서는 어, 학교 또는 실습을 통해서 배운다기보다는 나중에 졸업 후에 따로 개인 시간을 내서 학회에 가입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임상 실습을 통해서 다른 여러 치료사들이 임상 치료 테크닉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리치료 관점과 식견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물리치료사로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개인만의 철학도 필요한 거고요. 개인이 물리치료 관점과 식견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물리치료 관점과 식견,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 수업 중에 여러 교수님들께서 물리치료 관점과 식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임상 실습 과정 중에서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물리치료사들이 어떤 관점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대개 어떤 시교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학교에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랑은 약간 다를 수 있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실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듣고 느끼고 비교할 수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를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우리는 학교 수업 중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책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과 물리치료 지식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우겠지요. 지식이 많은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식이 많다고 해서 많은 거랑 또 치료 잘하는 거는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식 이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한꺼번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중에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입니다. 특히 우리는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때문에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물리치료사의 소통 능력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치료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1차적으로 환자분을 잘 관리하고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다룬다는 얘기는 환자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신체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자분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을 돌봐주는,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관리해주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여의치 않을 때 간병인을 쓰게 되죠. 그래서 보호자나 간병인들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 치료가 환자를 통해서 직접적인 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 보호자들의 지지가 굉장히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간병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껏해야 하루에 환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은 길지가 않습니다. 맥시멈 최대 1시간, 1시간 반 정도 보겠지요. 나머지 시간은 환자분들은 집에 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병실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치료받는 시간은 되게 짧고 나머지 시간이 긴 거죠. 나머지 시간을 관리해 주는 거는 보호자, 간병인들이기 때문에 간병인 보호자들한테 이런 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같이 지시를 내리고 같이 따라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보호자, 간병인에 대한 관리와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의료진들과의 소통입니다. 환자 한 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사만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치료사, 주치의, 의사들도 있을 거고요. 간호사, 보조기사, 심리치료사 등등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환자 관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 안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치료가 서로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 갈 때 가장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의료진들이랑 소통할 기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과의 의사소통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당히 많은 병원에서 환자분이 입원하게 되면 환자분에 대한 치료를 계획하고 여러 가지 거를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합니다. 컨퍼런스를 합니다. 입원한 환자분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치료할 거를 서로 각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서로 논의하면서 전체적인 관리 체계를 잡아가는 거지요. 그만큼 다른 의료진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본 지식과 태도입니다. 학교에서의 주 목적은 지식과 태도를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지식 전달입니다. 지식 전달. 물리치료에 관계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수업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임상 현장에서 다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상 현장에서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게 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른 물리치료사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물리치료사들이 어떤 태도로 환자분을 관리하는지를 보면서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것을 한번 마음으로 다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임상 적용과 현장성입니다.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바로 현장에서 써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자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식만이 관여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의 한계성, 한정성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왜 이토록 많은 거를 가르치는 걸까요? 임상에서 쓰지 않을 내용들도 사실은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일하게 될지를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도 직접 모르지만 교수님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에 관계된 모든 거를 다 알려줘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전체적인 거를 배워야지 특화된 거를 배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특화된 거를 공부하게 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학교의 역할과 학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약간은 임상이랑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난리지, 지식에 대한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실습을 통해서 이런 갭들에 대한 걸 판단하고 느끼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1학년 때 어떤 거를 배웠습니까? 1, 2학년 때는 계속 기초적인 거를 많이 배웠죠. 그래서 해부학이라든가 특히 기능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 신경해박 등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공부하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기초 과목을 토대로 해서 생체역학이라든가 임상운동학 등 기초를 응용한 또 다른 과목들을 또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많이 배우겠죠. 자,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의학적 검사 평가라든가 측정 평가 이거 배우게 되겠죠. 만일에 의학적 검사를 배울 때 해부학을 기능해부학을 배우지 않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의학적 검사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우리의 과목들은 차례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운동치료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치료 과목 그리고 임상 과목들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지요. 논의든 아동이든 스포츠, 신경계, 근골격계, 심호흡계, 피부계 등등 많은 걸 다 배웁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 분야에서 다루게 되는 것들을 다 한 번 정도는 훑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임상 실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지식 기반에서 임상 실습에 대한 경험을 집어넣어 주는 거지요. 그렇다면 언제 실습을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대개 3년제 학교에서는 2학년 때 또는 3학년 때 실습을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4년제 대학에서는 3학년 때 또는 4학년 때 실습을 나가는 실습 기간과 방법과 전체 시간, 학년은 학교마다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3학년 때 실습 좀 일찍 나가는 거, 4학년 때 실습 이렇게 나눠서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일찍 나가는 거, 3학년 때 실습 나가는 거의 장점은 선행학습입니다. 전체적인 교과목을 다 배우지 못하고 실습을 나갔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하는 면에서 또 경험을 올리는 면에서는 약간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실습 기간 동안에 여러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기본적인 테크닉과 관점과 생각을 경험한 다음에 이후에 학교로 복귀해서 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각 전공 과목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빠르게 실습을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은 이렇게 선행학습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경험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어떤 물리치료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물리치료 전공을 결정을 해서 계속 전문 분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전공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런 선택에 조금은 이점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학교 다닐 때는 여러 가지 그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라 사실을 정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빠른 전공 경험을 하는 거는 이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대신에 단점 중에 하나는 많은 과목들을 배우지 못하고 실습을 나갔기 때문에 임상에서 일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이 쓰고 있는 테크닉과 생각과 식견들에 대한 걸 충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얻는 지식과 경험을 많이 부족하게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공 이해도가 충분하게 실습 테크닉들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반면에 4학년 때 실습하는 거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하고 실습을 나가는 거였기 때문에 지식 기반에서 통합적인 사고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배웠다고 해서 다 아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고 간 거랑 공부를 하지 않고 간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어렴풋이나 다루었던 공부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실습 테크닉, 실습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면 지식에 연계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진로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4학년 1학기 때 실습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4학년 여름방학 또는 2학기 때까지 걸쳐서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1학기 때 실습하는 건 좀 괜찮을 것도 같긴 합니다만 여름방학이라든가 2학기에 걸쳐 실습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국가시험, 국가고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물리치료사 국가고시는 12월 중순경에 항상 보게 되는데 두 번째 주 일요일에 보게 되는데 그 국가고시를 준비해야 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고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실습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준비하는 거는 실습에 대한 마음가짐과 여러 가지 태도를 결정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